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6월 1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공개된 호주 통계청 ABS 경기 지표를 보면 지난 4월 호주 인플레이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전월에 6.3% 상승했는데 4월에는 6.8%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가공이 끝난 식품, 의류, 그리고 외식 비용, 그리고 휴대폰비, 인터넷비 같은 통신 비용 등 이런 거를 이제 모아서 하는 근원 인플레이션, 영어로 underlying inflation이라고 하죠. 근원 인플레이션은 3월 집계 6.9%에서 4월에는 6.5%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물가 상승을 주도한 거는 뭐 거주 비용, 하우징, 거주 비용의 증가인데 12개월 집계, 이전 12개월 집계로 3월 달에 9.5%에서 4월 달에는 8.9%로 상승률 자체는 줄었는데 여전히 뭐 고공비행 중이죠. 그리고 식품, 음료 뭐 이런 거는 7.9%, 그리고 차량 비용, 교통 비용 등은 7.1%, 여가 생활 등의 비용은 6.4%가 상승하여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작년 4월인가요? 그 이전 정부가 우리가 기름 넣을 때, 차에 기름 넣을 때마다 이제 붙는 액세스 있죠. 그 주류세를 절반으로 낮춰줘서 기름값을 좀 이렇게 시키겠다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 비용이 좀 줄긴 했었죠. 그러면서 10월 달에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이 유류세를 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작년 4월 집계까지는 올해 4월 집계까지 물가가 오르는데 상당 부분 기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통계청 자료가 나오면서 어, 이제 연방 준비은행이 그걸 자료로 해서 참고로 해서 기준금리를 정하게 됩니다. 기준금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또 정하게 되죠. 매월 합니다. 준비은행이 목표로 삼고 있는 물가 상승률은 2에서 3% 정도인데 아직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준금리 또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딱 그 수준에서 동결을 하고 그 다음부터 약간씩 이렇게 떨어뜨려야 할 텐데 뭐 한 방에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 시기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뭐 근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높은 산을 이렇게 오르던 말이 막 달려가다가 달리는 속도를 좀 줄이는 느낌이지, 정점에 올라갔거나 뭐 내리막을 이렇게 내려간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나지 않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라나? 하여튼 그 준비은행 총재죠, 필립 로우, 어제 이제 정치인들 앞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자기가 나름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자리인데, 이게 원래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필립 로우는 이제 9월 달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이제 끝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자리였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들어보면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지난 처음에 지난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막 야당 쪽에서는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는데, 필립의 평가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뭐 바람직한 예산안이었다 이 정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많은 이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국민들한테 좀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결정도 많이 해야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주택 시장에 대한 조언을 했는데,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우징, 거주 비용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렌트비 엄청 오르죠 지금. 집값도 이제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직에서 이제 발표한 거 보면 좀 그런 게 보이는데, 여튼 다 큰 애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면 밖에 나가 살던 애들이 이제 뭐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다시 들어왔다거나 하기도 하는데, 어, 이렇게 이제 거주 비용을 좀 줄여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가격 구조가 작동하는 원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면서
또 향후 이제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유학생들 해서 우리 호주 전체 인구의 2% 정도로 해서 몰려온다고 하는데, 그럼 주택 공급은 이제 2%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더 압도해서 늘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경기가 좀 좋아지면 애들이 또 이제 다시 나가서 살려고 할 텐데, 그러면 또 뭐 임대 시장도 엄청나게 막 힘들어질 거고 하니까 압도할 정도의 물량을 이제 공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신규 주택 공급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 많은데, 하여튼 뭐 그거 가지고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좀 깐 것 같은 느낌도 근데 들고. 이제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서 돈도 없으니까 그거 쉐어해서 살아야지 뭐 부모 싫어서 밖에 나간다 그래도 또 어차피 딴 데 가서 쉐어해서 살아야지 라는 조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돈 없으면 이제 쉐어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충분히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뭐 할아버지는 연봉도 많이 받고 뭐 그래가지고 딱히 쉐어는 안 할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을 말할 때는, 예를 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예를 들거나 설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멜번 그 시내에서 이제 북쪽으로 조금 가면 있는 시장 있죠. 프레스톤 마켓이 거의 문을 닫게 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어제 아침에 시장 상인들이 단체 이메일을 받았는데, 보낸 사람은 이 시장을 소유하고 있는 솔타 프로퍼티라는 회사에서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지금 이제 협상 중인 거가 잘 안 되면 내년 1월까지 이 가게 다 빼라 뭐 이거였습니다. 딴 거 아니고. 난리가 났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얘들이 이제 지난 5년 동안 이 시장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드밀고 있었습니다. 뭐 내용이 많지만 제일 이제 큰 내용은 이 건물을 19층으로 올려서 아파트를 넣겠다. 그래서 2200세대가 들어가겠다.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시장이 거의 6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문화재 가치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리티지 리스트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마음대로 막 오케이 해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층을 뭐 한 14층 정도 줄이고 세대수도 한 3, 400세대 줄이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떠냐 또 뭐 이렇게 얘기도 나왔고, 시장 상인들도 이제 난감하죠. 장사를 계속하고 레노베이션을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처음에 이제 여기 솔타 프로퍼티가 제시한 거는, 어, 장사 접고 다 공사 끝나고 우리가 시장 다시 만들 거니까 더 좋게, 더 안전하게, 또 위생적으로 더 뭐 하여튼 좋게, 환경 좋게 할 테니까 2년 후에 다시 들어와서 해라. 그럼 누가 합니까? 그거를 장사를. 2년 동안 뭐 그만두면 그냥 장사 그만두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솔타 입장에서는 그러면 주차장 터에다가 이렇게 뭘 할 테니까 글로 이제 가 있어라. 아니면 다시 오던가. 아니면 거기다가 아예 시장을 지어서 글로 가라. 그럼 이 시장 자리에 아파트 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계속돼 있는데 문제는 결정이 안 나는 거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정부도 있고 문화재를 지키자고도 하고 지들도 돈 벌어 먹어야 되는 주인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게가 한두 개도 아니고, 제가 봐선 답이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거의 협박이죠. 빨리 답 내라. 니들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뭐 이런 협박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봐선 뭘 해도 내년 1월까지 뭔 답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럼 뭐 어떻게 되냐? 뭐 시장 다 나가면 되고, 지들은 이제 건물 올리면 되고,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뭐 돈 많이 못 벌었을 테니까, 지들이 원하는 만큼 못 벌었을 테니까 그 벌려고 더 덤빌 거고, 그럼 정부는 더 브레이크 걸 거고, 하여튼 개판되겠죠, 뭐. 하여튼, 이 뉴스는 뭐 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답이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시장이 없어지는 건 좀 안타깝다. 요즘 들어서 교통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그것도 대형 교통사고라서 사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직업 자체가 이제 버스 기사니까 항상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저는 시티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M3 고속도로 위에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
근데 요즘에 보면 하여튼 운전은 이상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위험해요. 빅토리아주 상원에 소속되어 있는 닉 맥고원, 그 그저께 그만둔 서호주 총리는 마크 맥고원이고, 예, 제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닉 맥고원 의원이 가만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 뭐라도 해야 된다. 지금 요즘 사망사고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주행 중인 차량은 무조건 헤드라이트를 켜두자, 이런 방안을 냈습니다. 최근에 모나시대학교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그 주간 주행등이라고 이제 아까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뭐 그렇게 해석을 해주던데, 영어로 하면 데이타임 러닝 램프, 거기다 S 붙이죠. 램프스야 뭐 하여튼 그렇게 되지. 줄여서 어, DRLS, 무슨 카메라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이걸 사용하면 사고 위험이 2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경우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 DRLS를 장착해야 된답니다. 뭐 처음에 안 붙어 나온 차량이면 후에 뭐 고쳐서라도 장착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유럽도, 뭐 유럽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헤드라이트를 무조건 켜야 한다라는 법이 2011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버스도 저희도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의무라기보다는 저도 교육받을 때 헤드라이트를 항상 켜라, 주의를 환기시켜야 된다, 뭐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제 닉이 발의한 내용을 빅토리아 주정부가 이제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 법안 작성해서 이제 상정하면 뭐 이렇게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근데 요 닉이 발의한 내용에는 아까 얘기한 그 주간 주행 등 의무 설치 이 포함을 주정부가 연방정부에도 이렇게 요구를 해라,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빅토리아주만 할 거 아니라 호주 전체로 하자,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요즘 운전해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동료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그 차량에 그 옷에 자동으로 그 라이트가 켜지는 게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밤에 불 안 켜고 다니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옆에서 백 몇십 킬로로 막 풍풍 달리는데 라이트가 없어. 옆에 지나가면 아는 거죠, 이제. 뭐 가끔 모를 때도 있어요. 훅 지나갔는데 뭔가 지나갔나? 저 앞에 뭐가 가고 있어. 이 반사된 불빛이. 어우, 그거 보면 아찔아찔합니다. 근데 왜 그런 차들은 다 까만색일까? 까만색 차 갖고 있으면 라이트 안 켜기로 작정을 했나, 원래? 서로 약속했나? 호주 연방정부가 2025년까지 흡연율을 10% 이하로, 2030년까지 5% 이하로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초안이 뭐냐면, 그 담배 값에 그 무서운 그림들 붙어 있잖아요. 그 사진을 이제 업데이트 하겠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사진, 더 자극을 주는 사진. 딱 보자마자 어우씨, 담배 안 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사진으로 교체하겠다. 이게 처음 소개됐을 때만 해도 한 10년 됐을 텐데, 솔직히 그렇게 좀 먹히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뭐 담배 피는 사람들이 그닥 신경 안 쓰게 되죠. 그 사진들 중에 보면 그 어떤 할아버지 같이 생긴 분이 이제 죽어가는 모습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99년도에 폐암으로 이제 사망을 한 브라이언 커티스라는 분입니다. 뭐 동의를 했고 사진이 올라왔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 브라이언한테 농담을 한대잖아요. 브라이언 잘 있었어? 이러고 뭐 인사도 하고, 또 어제 뭐 초안이 발표되자마자 이 뭐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사상으로는 담배 피던 사람이 야 이제 브라이언 나하고도 헤어지겠다 이러면서 너를 그리워하면 산대 피자 이랬답니다. 하여튼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진이 이제 좀 충격이 완화가 돼 버렸죠. 그래서 더 이제 무서운 사진으로 변경하겠다고 하고, 또 담배 모양,
사이즈.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담배 왜 에세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얇아. 길쭉하고. 이제 그런 거 없이 하나로 다 일치시킨다.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담배 보면 이제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스무스 이런 표현은 사용 못하게 할 거고, 또 담배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떤 독성 성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더 눈에 잘 띄게 표기하도록 그렇게 할 거랍니다. 맨솔, 그 박하만 나는 담배 이런 것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게 금지된다고 하고, 담배 그 한 캐피에 이 경고 문구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도 경고 문구를 이제 넣도록 그렇게 할 거라고 초안을 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2023년인데 2025년까지 흡연율을 10% 이하로, 30년까지 5%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관해 수공업 담배도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고, 솔직히 제가 그 기사들 휴게실에 가보면 이렇게 경고 그림 있는 담배 피는 애가 잘 없어요. 다 어디서 이상한 거 들고 와서 피고 있고, 해외에서 어디서 구해온 담배 피고 있지. 뭘 줄여, 그걸로. 그냥 담배를 없애면 된다. 제일 좋은 거는. 물론 세금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정부 입장에서 쉽게 결정을 못 하겠지만, 진짜 국민들의 건강이 걱정이 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의료 비용 같은 게 걱정이라면 그냥 담배 없애면 된다. 제일 쉬운 답 놔두고 왜 이렇게 어렵게들 하는지 몰라. 응? 몰래 피다 걸리면 벌금 세게 때리면 된다. 정말 좋아. 날씨가 작은 창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계속 봐주신 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